3월 27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까지 보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4개 권역별로 경선을 하는데 오늘 호남에 경선을 합니다. 호남에 현장 투표, ARS 투표, 그리고 오늘 이 권역별 경선 대회장에서의 대의원 투표, 이 세 가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50%가 넘으면 사실상 경선이 끝나고 50%가 되지 않거나 또 이하고의 결과 차이가 적으면 남은 지역을 다 열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25일 있었던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던 이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69%를 차지해서 1위를 했고요. 어제 있었던 전북 경선에서는 더 많이 72.63%를 얻었습니다. 자,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말 토일 전남, 광주, 제주와 전북의 경선에 두 군데 합쳐서 9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에는 두 군데 합쳐서 45,000 정도가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당에서 설정한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했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ARS 투표로 진행을 주로 하지만은 자, 22일날 있었던 현장 투표에서 전국에 다 합쳐서 52,000명이 참가했는데 ARS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장 투표는 52,000이 했는데 국민의당은 호남 권역에서만 92,000명이 직접 투표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국민의당은 현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당은 흥분해 있고 안철수 진영 자체도 제2의 안풍이 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흥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비례대표를 빼고 안철수 의원 혼자를 빼고는 전부 다 호남에서 나왔고요. 국민의당의 당원 등록 당원이 19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호남 지역 출신입니다. 자, 야권의 그 지지자들 중에서 특히 호남의 여론, 광주, 전주의 여론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안희정,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이 바로메타가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호남 권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부분은 호남이 문재인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국민의당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행사장에서 안철수의 그 연설하는 스타일이 굵은 저음으로 발성을 해서 웅변가로 바뀌었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행사장은 이 지지자들로 가득 찼고 상당히 뜨거웠다. 그래서 안철수를 반문연대 중심에 세워서 문재인 패권을 막아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익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문연대 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건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때 당시 후보들의 분열상이 여야의 현재와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이, 그리고 질이 멸렬해져 버려서 실패한 노무현 정권 5년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이하 집산을 하다가 여당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은 지금 문재인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야권에서 분리되어서 독자 출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문국현이죠. 그 문국현은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또 지금 이해창 후보가 별도로 출마했습니다. 자, 그 이해창 후보는 좀 비율은 안 맞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이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신에 그때는 권영길 후보가 출마를 했죠. 지금 갤럽이 최근에 오자 대결을 가상을 해서 3월 21일부터 23일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냐라는 게 아니라 각 당별로 적어도 대선 후보가 이렇게 경선 과정을 하고 있어서 대선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 의회에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가운데 지금 5개를 놓고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42%, 안철수 23%, 홍준표 12%, 유승민 5%, 심상정 4%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2%예요. 자, 그런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최종적으로 48.4%를 얻었습니다. 2등을 했던 정동영 후보가 26.1%를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15%를 득표했고, 그때 당시에 문국현 후보가 5.8%, 그리고 권영길 후보가 3%를 얻었습니다. 그때도 주요 5 후보가 대립을 했는데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8.4%인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된다 보면 17%고 안철수가 23%니까 2차로 홍준표, 유승민의 단일화된 보수 후보와 안철수가 또 단일화해서 합치면 40%입니다. 그러면 42대 40이 되죠. 심상정이 4가 되고요. 물론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반문연대가 된다 하면 안정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안철수는 그럼 이번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지금까지는 야성향을 띄어왔고 최근에는 다소 우클릭을 하고 있는 안철수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이 모여서 3자가 단일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의문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과정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서 2등을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홍준표와 유승민은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앞서서 1차로 먼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28일 내일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은 3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4월 4일 날 결정이 되고요. 물론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요.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으면 4월 3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일단 뽑은 뒤에 두 사람이 최종적인 단일화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김종인이 4월 초부터 4월 15일 사이에 2주간의 단일화를 이 비문연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맥락에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안철수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단일화를 주장했을 때 과연 이 보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대목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홍준표나 유승민이 지금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대선 후보는 다 결정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이 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그 각 당의 후보로 가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저는 문재인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죠. 이 현장 투표한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기도 해서 문제가 됐고, 또 충청도 권역별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 해놓고는 방송 토론을 충북 청주에서 한번 하면서 충남 대전에는 중계가 되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 어제 한번 충남 대전권에서 다시 한번 더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ARS 인정 그 번호를 이 위원장들이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비문연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기사회생하고 있는 이런 모양, 그리고 안풍이 부는 이런 모양새는 결국은 전체적인 비문연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로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행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을 불러와서 단일화가 안 되는 이런 양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합쳐서 17%가 아니라 지금 그 보수 지지층 가운데 적어도 현재의 17%의 2배 이상 되는 34에서 40까지 이르는 잠재적인 비판적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를 표명하는 보수 지지층보다 훨씬 더 많은 크기의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보수의 실망을 느끼고 지금 빠져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수 지지로 다시 회귀하게 될 때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와 보수 후보 간의 지지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보수 후보의 지지가 조금 보수 단일 후보의 지지가 높아질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비문 단일화에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내지 자기로 추대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독자 후보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투표에서 2등을 하고 낙선하게 될 때 다음 차례는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 의원을 설득해낼 방법이 있겠는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 단일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연정, 개헌, 임기 단축인데요. 이런 약속까지도 안철수 의원이 확실하게 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 비문 연대라는 부분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가 높아지는 부분과 비문 연대 단일화가 되는 부분의 사이에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우파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고, 유승민 의원은 선 한국당과 연대, 그리고 후
국민의당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김종인은 지금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났는데요. 홍 회장이 이 비문연대나 제3지대 단일화에 관심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나와도 최대 43%에 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문연대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지금 향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요, 각 정파가 연대를 하지 않고 다 나가서 득표를 확인하자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정, 그리고 개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기 단축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유일한 지금 이 비문연대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당에서 설정한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했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ARS 투표로 진행을 주로 하지만은, 자, 22일 날 있었던 현장 투표에서 전국에 다 합쳐서 52,000명이 참가했는데 ARS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장 투표는 52,000이었는데 국민의당은 호남권역에서는 92,000명이 직접 투표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국민의당은 현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당은 흥분해 있고 안철수 진영 자체도 제2의 안풍이 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흥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까지 보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4개 권역별로 경선을 하는데 오늘 호남에 경선을 합니다. 호남에 현장 투표, ARS 투표, 그리고 오늘 이 권역별 경선 대회장에서의 대의원 투표, 이 3가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50%가 넘으면 사실상 경선이 끝나고 50%가 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비례대표를 빼고 안철수 의원 혼자를 빼고는 전부 다 호남에서 나왔고요. 국민의당의 당원 등록 당원이 19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호남 지역 출신입니다. 자, 야권의 그 지지자들 중에서 특히 호남의 여론, 광주, 전주의 여론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안희정,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이 바로메타가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호남 권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부분은 호남이 문재인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국민의당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가 되지 않거나
또 2하고의 결과 차이가 적으면 남은 지역을 다 열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25일 있었던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던 이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69%를 차지해서 1위를 했고요. 어제 있었던 전북 경선에서는 더 많이 72.63%를 얻었습니다. 자,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말 토, 일 전남, 광주, 제주와 전북의 경선에 두 군데 합쳐서 9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에는 두 군데 합쳐서 45,000 정도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행사장에서 안철수의 그 연설하는 스타일이 굵은 저음으로 발성을 해서 웅변가로 바뀌었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행사장은 이 지지자들로 가득 찼고 상당히 뜨거웠다. 그래서 안철수를 반문연대 중심에 세워서 문재인 패권을 막아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읽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문연대 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건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때 당시 후보들의 분열상이 여야의 현재와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이, 그리고 질이 멸렬해져 버려서 실패한 노무현 정권 5년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